달리러 나가야지 했습니다. 러닝 앱을 켰어요. 달릴 코스를 보려 했는데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유튜브를 켜고 새 러닝화 후기를 보고 있었고 달리기 자세 교정 영상까지 흘린 듯 1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달리기를 보는 건 좋은데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뭔가를 찾을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나중에야 그 공허함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알고리즘에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도파민이 달리기를 싫어하는 이유, 그리고 그 도파민을 역이용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뇌입니다. 오늘은 달리기의 뇌과학 3편, 도파민이 달리기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도파민의 진짜 정체부터 디지털 자극이 달리기를 망치는 이유, 그리고 도파민 회로를 역이용해 달리기가 즐거워지는 전략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도파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미시간 대학교 신경과학자 켄트 베리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 아닙니다. 더 원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베리지 연구팀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억제한 쥐에게 달콤한 설탕물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러자 쥐는 여전히 입맛을 다시며 설탕물의 맛을 즐겼습니다. 조화함 기능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눈앞에 설탕물을 놓아두어도 쥐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도파민이 사라지자 대상을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원함 기능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도파민은 이 원함 회로의 핵심 물질입니다. 뭔가를 손에 넣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에서 분비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과 배달앱이 이 도파민 회로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과거 인류는 사냥감을 며칠씩 쫓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만 도파민 보상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화면을 넘길 때마다 1초 단위로 보상이 쏟아집니다. 뇌는 금세 이 자극에 익숙해지고 다음 영상에 무엇이 나올지 기대하는 원함의 감각 자체에 길들어버립니다. 고통과 쾌락은 뇌의 같은 신경회로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스탠퍼드 의대 정신의학자 애나 램키는 이를 쾌락 고통의 균형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빠르게 쾌감을 얻으면 뇌의 도파민 수치가 급등합니다. 그러면 뇌는 치솟은 쾌감을 억누르기 위해 반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원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본능, 항상성 때문입니다. 퀴즈 하나 드립니다. 유튜브를 1시간 동안 본 후에 기분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유튜브나 SNS를 보고 난 뒤 느끼는 공허함, 바로 이것입니다. 뇌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낸 반응이에요. 쏟아지는 디지털 자극과 가공식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의 도파민 기본값 자체가 낮아집니다. 램키 교수는 이를 도파민 적자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도파민이 만성 적자에 빠지면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매사가 귀찮고 우울하고 작은 스트레스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뇌에게 달리기는 가혹한 요구입니다. 이미 무기력한 상태에서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픈 고통을 먼저 감수하라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고갈된 도파민을 회복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달리기입니다. 스마트폰과 배달 음식은 즉각적인 쾌락을 준 뒤 무기력함과 공허함을 남깁니다. 달리기는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먼저 고통이 오고 나중에 쾌락이 옵니다. 운동화를 신고 아스팔트를 달리는 처음 10분, 20분 동안 몸은 상당한 고통을 겪습니다. 심박수가 치솟고 숨이 차고 근육에 젖산이 쌓입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뇌가 균형을 되찾으려 움직입니다. 이 물리적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 뇌는 쾌락 물질을 스스로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달리기가 끝난 직후를 떠올려 보세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온몸을 감싸는 평온함, 불안이 가라앉은 맑은 정신, 목표를 달성했다는 뚜렷한 성취감. 이것이 고통을 견뎌낸 대가로 뇌가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달리기 후에 만들어진 도파민은 스마트폰 자극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고통을 바탕으로 분비된 도파민은 몇 시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하루 내내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어집니다. 달리기는 낮아진 도파민 기준점을 가장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과학입니다. 이제 머리로는 압니다. 달리기가 지친 뇌를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하지만 도파민이 부족한 뇌는 첫걸음을 떼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억지로 의지를 짜내는 대신
뇌의 도파민 반응을 이용해 도파민 회로를 살짝 우회해 보겠습니다. 팁 하나 유혹 묶기입니다. 도파민 간격을 좁혀라. 스마트폰과 달리기의 가장 큰 차이는 보상의 간격입니다. 스마트폰은 지금 바로 보상이 옵니다. 달리기의 보상은 30분을 버텨야 옵니다. 도파민 적자 상태의 뇌는 이 간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간격을 좁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KT 밀크먼 교수가 고안한 유혹 묶기입니다. 뇌가 가장 갈망하는 즉각적 쾌락을 달리기에만 허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좋아하는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은 달릴 때만 듣습니다. 즐겨 듣는 프로그램은 달릴 때만 들을 수 있어. 이 한 문장이 달리기의 보상 간격을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팁 두 번째, 미세 성취입니다. 도파민 주기를 짧게 줄여라. 초보 러너가 달리기에서 도파민을 얻지 못하고 멈추는 가장 큰 이유는 보상 주기를 너무 길게 잡기 때문입니다. 5km 완주하기처럼 목표가 멀고 크면 뇌는 중간에 보상을 얻지 못해 흥미를 잃습니다. 달리기를 작은 단계로 쪼개야 합니다. 저기 세 번째 가로등까지만 가보자. 가로등에 닿으면 자신을 칭찬합니다. 그 작은 성공이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100m, 200m 단위로 끊어서 짧은 목표를 주고 바로 칭찬하세요. 5km 완주라는 큰 목표 하나보다 작은 목표 20개가 뇌를 더 오래 움직이게 합니다. 팁 세 번째, 달리기 20분 전에 디지털 자극을 차단하라. 달리기 2~30분 전부터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즉각적인 도파민 자극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뇌가 달리기라는 느린 보상으로 눈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자극 없는 상태로 두면 뇌의 도파민 기본값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 짧은 공백이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무언가 놓치는 것 같고 손이 자꾸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그 불편함 자체가 신호입니다. 디지털 자극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달릴 준비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거실 테이블에 올려뒀습니다. 손에 없으니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전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 20분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분이 끝날 무렵 몸이 저절로 달리려 했습니다. 달리기를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이 이미 달리기의 첫 번째 준비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달리기가 주는 도파민은 예측하기 어렵고 느립니다. 오늘은 5분 만에 몸이 풀릴 수도 있고 20분이 지나도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예측 불가능성이 뇌를 진짜로 자극합니다. 오늘 나가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달리기의 힘입니다. 당신만의 도파민이 터질 순간이 오늘 어디쯤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왜 나의 결심은 아침마다 무너질까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이 달리기 전에 즐겨 듣는 것 하나씩 공유해주세요. 같이 참고해봅시다. 빛나는 뇌였습니다. 감사합니다.